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9일 1호 예상방송 복병필살기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경마를 한번 볼까요? 오늘 일단 서울경마 역시 11개 경주 먼저 방송 진행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부경경마 6개 경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경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성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대략적으로 전개라든가 능력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겠지만 오늘 서울경마는 현장의 변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요 마필 간의 능력차가 거의 크지 않은 경주 또는 강축은 있지만은 정말 부진마 간의 편성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의 체중이라든가 상태, 특히 전개, 주로에 따른 전개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또 축이 있는 경주가 많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2위권에서에 따른 현장 변수만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 또 다적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서울경마의 강공략 경주. 자, 특히나 이제 오늘은 부진마 경주가 많은 타는 점에서 후반부에 제가 강공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10경주, 11경주고요. 자, 오늘 2경주 첫 번째 강공략 3경주 그리고 8경주 첫 번째 급 10경주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메인은 11경주 진행합니다. 오늘 2경주, 3경주, 8경주, 10경주의 급, 11경주 메인 저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출전하는 마필 중에 능력만 놓고 보면 두 마리입니다. 말이 7번 어플리트런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시크릿 울프 이 뒤의 마필인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11번이고요. 시크릿 울프. 그러니까 뭐 어플리트론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기본기는 좋지만은 생각외로 성장세는 좀 많이 아쉽고요. 반면에 시크릿 울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느리지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스피드도 있고요. 그런데 중반부에 순위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종반의 탄력만 놓고 보면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탄력감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시크릿 울프가 외곽의 선위권에는 무조건 붙을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여지고 만약에 붙는다라면은 종반의 뒷심의 우위 충분히 능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1번 마필 시크릿 울프 이 마필을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저는 축으로 보고요. 이외 마필 중에서는 7번 어플리트런은 가능권이고 2번 컴플리트 터치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좋아진 점이 뭐냐면 스타트가 일단은 됩니다. 그러니까는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순발력이 워낙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고요. 게다가 종반에 추진을 가했을 때도 채찍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컴플리트 터치는 일단은 관심 마필.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복병은 바로 1번입니다. 베스트 라지고요. 그러니까는 이 마필도 약점이 좀 극명한 게 주행이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약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재검을 받았을 때 모습을 딱 보면은 스타트도 좋았었고 종반의 탄력, 주행도 상당히 많이 안정된 그런 걸음이었고요. 만약에 베스트 라지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로 밀렸으면은 저는 이 마필 안 봅니다. 왜? 주행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내 측에 갇힐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1번 게이트라면은 주행압벽의 약점은 많이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마필의 종반의 뒷심만 놓고 본다면은 가장 돋보이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1번 베스트 라지를 저는 복병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11번이고요. 시크릿 울프 그리고 2위권에서는 7번, 2번 여기에 복병은 1번입니다. 근데 1번 베스트라지는 복병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더 비중 있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1번 마필, 11번 축에 7번, 2번, 그리고 복병은 1번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이 중후반부에 좀 몰려있고요. 그러니까 8경주, 10경주, 11경주는 당연하게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A급 경주고 근데 전반부에 제가 좀 더 일찌감치 강공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주가 바로 2, 3경주입니다. 2, 3경주. 그에 따른 누림수가 확실한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보병 마필인데 이 경주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9번입니다. 패션스타고요. 패션스타. 그러니까는 마방에서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좀 우려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초반에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주로가 선행 주로일 것인가 아니면 추입 주로일 것인가 이거를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편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빠른 선행만 없고요. 그런데 패션스타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출발이 늦었긴 했습니다만 직전의 경주를 보면 이 마필이 출발과 동시에 방해를 받습니다. 충돌 피해였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가 느리긴 했습니다만 스피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앞선의 선입권에 붙어줬고요. 그리고 종반의 탄력은 나쁘지 않았던 거리였습니다. 이 마필이 보여줬던 직전의 그런 뒷심이라면은 이번 경주의 경쟁력은 충분해 보이고 또한 약점으로 지적이 됐던 스타트 또는 편성 대비해서 이 마필의 스타트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기 순위에 밀려있고 복병이긴 합니다만 저는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9번 패션스타 이 마필을 주목하면서 첫 번째 강공약 준비하겠습니다. 그만큼 편성이 많이 약하고요. 주요 인기 마필들의 맹신은 좀 쉽지는 않다는 판단이고 자 이번에 복병 마필 주목할 마필 9번 패션스타 이 마필 추천드리면서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어지는 두 번째 강공약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 이어서 강공약 연타로 진행을 하고요. 자, 이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승급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은 다소의 기복마들이 많고요. 그러면 저런 관점에서는 이 경주에서 기본적인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필히 주목할 마필이 있고요. 그에 따른 노림수가 강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외곽에는 9번 마필, 10번 마필이 나름대로 최근에 성적이 좋죠. 특히 긴샤리보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상당히 여유있게 우승했습니다. 자, 물론 저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좀 비중 있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직전의 편성 자체는 너무너무 많이 약했고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이 점이 일단은 변수로 보여지네요. 9번 마필. 자, 그러면 모든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편성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말이 3번입니다. 원더풀 스위트. 이 마필이 공백 이전에는 5등급에서는 정말 꾸준했고요. 1400도 소화할 정도의 그런 뒷심. 그리고 3등의 기록.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3등. 그러니까는 5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료로 보시면 되는데 관건은 딱 하나죠. 공백기 이후에 이 마필이 얼마나 걸음이 호전이 됐느냐가 관건인데 주임사 때 두 번의 경주, 연수입주행까지 그리고 직전의 경주 전혀 걸음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스타트 각도 그렇게 느리진 않고요. 충분히 내측의 중위권, 중상위권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선위권 전개까지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이 정도의 전개라면은 이 정도의 뒷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 3번 원더풀 스위트는 편성의 이점 속에 가장 주목할 능력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6살짜리 마필이고요. 6세 마필.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되는 편성이면 강공입니다. 따라서 3경주도 해볼 만한 레이스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강공량이고 이번 경기에 주목할 마필 바로 3번입니다. 원더풀 스위트. 이 마필을 주목을 하면서 강하게 강공량 진행합니다. 당연하게 주력 쪽에 힘을 실어볼 수 있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강공약 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는 그나마 이제 오전장 경주 중에 물론 이제 강공약을 제외하고서 그나마 좀 압축이 되는 경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여기 이제 보병마 한두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이고요. 다나운 킹덤. 마방에 따른 기대치 정말 좋습니다. 상태도 좋다는 내용이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간에 직전에 이 마필이 우승을 했을 때 걸음의 여력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자, 이번에 거리가 1400m 레이스입니다. 충분히 이 마필의 뒷심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판단이 되고 5등급 치고는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네요. 다나운 킹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에 40조 마방의 인터뷰 내용이 가장 좋은 마필 중에 한 마리가 1번입니다. 다나운 킹덤 가장 주목하고요. 그리고
2위권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마필 중에 한 마리가 4번 우승진리, 그리고 3번 정성바이스입니다. 이거 일단은 정정희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되긴 했는데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빠르고요. 최근에 보여줬던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충분히 이편성에서는 앞선에 버티기 가능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4번 우승진리, 3번 정성바이스 이 뒤의 마필을 저는 유력하게 보고요. 이외의 마필 중에 그나마 보병 마필을 꼽자라면은 바로 11번입니다. 빅토리킨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게 먼저 복귀를 놓고 봤을 때 1월 11일 경주를 보면은 이 마필이 조금의 변화를 보여줬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뒷심이 나와줬던 탄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의 모습을 지켜보면 또 한 번에 올라오는 종반의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빅토리킨. 두 번째는 외산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외산마 4등급에서 뛰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5등급 경주는 편성 자체가 너무 많이 약해졌고요. 아니 이런 거죠. 4등급에서의 경쟁력이 없다가 최근에 변화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마필이 좋아진 것도 맞지만은 그만큼 상대가 약해졌기 때문에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편성을 봤을 때는 1번 축에 3번, 4번의 선행 버티기. 만약에 3번, 4번이 무너지는 그림이라면은 11번이 올라올 수 있는 딱 이런 전개가 그려지네요. 그래서 11번 마필은 복병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1번 다낭킹덤.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2위권에서는 선행 버티기 4번 그리고 3번. 여기에 복병은 종반의 한발 11번 빅토리킨. 여기서는 뭐 크게 이변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이 마필들 외에는 1번 축에 4번, 3번에 11번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정말 현장이 정말 중요한 게 축은 있습니다. 축은 있는데 와 이거 2위권에서 어떤 마필일까? 그만큼 믿음이 가는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주로 마필의 상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2번 런와일드입니다. 런와일드 32주 만에 나오는 공백마고요. 그만큼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고 근데 뭐 이 마필이 또 약한 마필이 아닌 게 공백 이전의 경주를 보면은 이미 5등급에서 입상의 경험이 있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공백 기회에 추천하고 있긴 합니다만 주행 선택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양호했던 뒷심, 탄력까지 고려해봤을 때 여러모로 좋네요. 2번 마필 강축 인정합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이제 그러면 2위권에 어떤 마필이 가는 거니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3뒤 마필을 좀 봅니다. 먼저 말해 6번 해피익 투수. 이번에 거리가 1200m 레이스죠. 이전에 해피익 투스의 최근의 성적은 부진하지만은 1700을 주로 뛰었고요. 12월 7일 1300을 뛰었을 때 또는 이전에 1300, 1200을 뛰었을 때 이 마필의 기록과 탄력과 여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성적을 볼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부진 마필. 그러면 1200을 고려해봤을 때는 6번의 페이크 투스.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9번 새로운 가입. 여기서 이제 2뒤의 마필인데 9번과 11번은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 버티기. 약편성의 앞선에 나서가지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찬스. 2뒤의 마필이 9번 새로운 가입, 11번 나우린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이 이상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은 없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2번을 제외하고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뚜렷하게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음이 가는 마필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경주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현장의 변수라든가 전개, 주로 무조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능력에서 오히려 잡을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2번을 기본적으로 축을 해서 11번, 9번, 6번 이 3뒤의 마필이 저는 가능권으로 보여지고요. 현장에 확인해 본 이후에 주력 방어의 구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번을 강축으로 2위권의 접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의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5번 럭키 프랭크인데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었냐면 제가 이거는 복병 축을 놓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편성이. 왜 그러냐면 먼저 가장 유력한 마필은 5번 럭키 프랭크입니다. 럭키 프랭크. 최근에 내용 자체가 정말 좋고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이 마필은 가능성만 보였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입상을 못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이 마필이 첫 번째 우승이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부중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유력하게 본다는 이유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상대 마필 또한 뚜렷하게 대항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을 보긴 보는데 이거 57km면은 과연 100% 이 마필은 무조건 온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의 고민은 좀 필요합니다. 5번 마필 그나마 좀 낫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유력하게 보는 마필이 두 마리인 게 9번 미스 찰리입니다. 9번 마필. 자, 이 마필이 4등급에서 제가 볼 때는 뛸 수준은 아닙니다. 이미 진즉에 승급을 했어야 되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 상대 마필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고 부진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직전에 호전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전의 경주를 놓고 보더라도 장거리는 아직까지는 이 마필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1200거리라면은 최상의 여건입니다. 9번 마필 저는 유력하게 상대마를 보고요. 그리고 복귀를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변화를 보였던 마필은 바로 이 두손 챔프. 이전과는 다르게 직전의 탄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호전된 걸음이었고요. 근데 이 마필을 딱 보면은 물론 이제 직전에 1400이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1200을 뛰었을 때도 종반의 탄력은 좋았습니다. 그 전 경주는 입상을 했고요. 취입 전개. 그리고 최근에 1400, 1800, 1400을 뛰는데 다행스럽게도 직전에 1400m의 거리에서도 여력 좋은 걸음을 발휘했던 마필. 그러면 이번 경주에 1200m의 거리라면은 호기죠. 최근 대비 걸음도 많이 호전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노리는 보병발이 7번입니다. 두손 챔프. 이의 마필 중에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선행 버티기 오스틴 리더 그리고 1번 네이디 태풍인데 기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스틴 리더도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게 이제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정말 최근에 마이야 기수의 그런 매직이 뭐냐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닌데 마이야 기수가 했을 때는 정말 쉽게 선행을 났습니다. 근데 안장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용호 기수가 나름대로 정말 잘 타고 성적도 좋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안장 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변수가 아닐까. 그래서 6경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도 좀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5번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5번이고 저는 2뒤의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9번 미스 찰리 여기에 7번 두손 챔프 상대만은 1번과 3번을 보고 있는데 이 경주의 최고의 보병 키를 주는 마필은 두손 챔프입니다. 1200에 분명히 강점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직전에 탄력이 좋았었고 단거리 취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7번 마필 보병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기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강축의 2위권의 대접전 경주인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접전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에서 조금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비중을 둔다라면은 3뒤의 맞빌 내에서는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맞빌은 바로 1번 강나루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정말 이 맞빌은 최근에 경주 내용도 좋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편성의 운도 정말 잘 따릅니다.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유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 4등급 승급전이 납니다만 또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승급전이 납니다만 이 마비는 먼저 믿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강나루. 일단은 뭐 이번 주 27조 마반에서는 가장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강나루 먼저 믿고요. 자, 2위권에는 두 마리입니다. 바로 3번 시티킹. 직전에 호전된 모습이었고 그리고 부중은 좀 높긴 합니다만 7번 금빛천하. 뭐 크게 내용 설명이 필요 없는 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2뒤의 마필의 능력이 그나마 많이 앞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복병이 바로 9번인데 저는 이 일동박수라는 마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강나루라든가 시티킹이라든가 금빛천하 말씀드렸죠. 이 마필들과 견줘봐도 능력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백 이전의 그런 성적 능력, 이마필이 공백기를 거치고 12월 달에 주임사를 받았을 때 걸음은 정말 좋았고요. 저는 직전의 모습은 공백기 예외 첫 출전이었죠.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이제 적응에만 완벽하게 주력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또한 편성과 대비해 봤을 때는 일동박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저는 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9번 마필을 보병마이긴 합니다만 좀 더 비중 있게 노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는 강축이 있고요. 바로 1번입니다. 편성을 너무 잘 만났다는 판단이고 2위권에서는 3번, 7번 분명히 능력에서 앞서 있습니다. 여기에 복병은 9번. 근데 이 9번의 마필의 노림수를 저는 좀 더 강하게 가져볼 생각입니다. 현장 확인해 온 이후에 1번 축에 3번, 7번 그리고 9번입니다. 8경기입니다. 외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이제 지금부터는 강도를 좀 많이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자, 먼저 주목할 마필 한 마리의 마필과 그리고 복병 마필 한두 가지 한번 2대의 마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 5번 위즈 임파서블입니다. 위즈 임파서블. 자, 이 마필은 좀 간단히 한번 설명 들어보면 그동안에 4번의 경주를 치렀죠. 근데 12월 15일 경주를 제외하고서는 다 종반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끝걸음 매력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특히나 이제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출발과 동시에 충돌 피해 많이 거리 손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종반의 추임력은 월등했던 마필. 그리고 직전에도 1200m 레이스를 뛰었고요. 역시나 종반의 탄력이 좋았던 모습.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편성이 1700거리입니다. 과연 이 마필이 중장거리에 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복귀를 놓고 봤을 때 걸음의 이력은 남았지만은 과연 거리 적성이 어떤 마필일까를 봐줘야 되는데, 자, 이게 도시지 인덱스 수치를 놓고 보면 이게 물론 이제 100%는 아닙니다만 그냥 유추하는 거죠. 과연 장거리 될까? 도시지 인덱스 수치가 이제 5점대를 넘어갑니다.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극단적인 단거리형 마필. 그런데 이 마필의 모기를 놓고 보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장거리형 마필입니다. 특히나 3대모의 평균 우승거리는 2000m가 넘어갑니다. 극단적으로 장거리에 통할 수 있는 마필. 저는 그래서 모기혈통을 감안해 봤을 때는 뭐 1700 이렇게 뭐 크게 장거리는 아니죠. 그냥 중거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통한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래서 5번 위즈 임파서블의 마필은 저는 먼저 주목하고요. 그리고 복병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이 8번입니다. 스피디 루키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능력이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전개도 잘 풀어야 되고 기승기수도 중요하고요. 절대 7살짜리 마필 능력 다 나왔다 아닙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마필은 스피디 루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거리 그렇고 상대 그렇고 김성현 기수, 신인 기수긴 합니다만 부담 중량까지 고려봤을 때 글쎄요, 오히려 이상규 기수보다는 저는 김성현 기수가 훨씬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절대 강가선 안 됩니다. 분명히 내용이 있는 마필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 바로 이 스피디 루키입니다. 특히나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상태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충분히 현장을 본다면 비중 있게 또는 방어 또는 삭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편성 대비 복병은 8번입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이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 5번 그리고 복병은 8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기입니다. 외산마 3등급의 1800m 레이스. 이거는 조금은 내용이 좀 있는 게 저는 솔직히 이거는 강축이 있는 경주고요. 2위권에 딱 2마리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거는 뭐 능력 전개 외적인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좀 디테일한 설명 좀 그렇지만 그에 따른 좀 확실히 있는 경주입니다. 9경주. 강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붙여먹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먼저 주목할 마필은 말이 3번입니다. 스마트캣.
아, 정말 세네요. 이 스마트캣이 물론 이제 최근의 경주는 하나같이 내축 추입인데 이전의 경주를 보면은 외곽 추입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주로의 이점 때문에 이마필이 잘 떴다 이거 아니고요. 다 자력으로 들어올 정도의 걸음이었다 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일단은 강축입니다. 3번 스마트캣 이 마필을 먼저 강하게 믿고요. 그리고 2위권의 2뒤의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4번과 5번입니다. 27조 마방의 금세다, 50조 마방의 엔딩 파이어. 이거는 분명히 내용이 있고요. 금세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복이 있죠. 근데 편성을 너무 잘 만났네요. 직전 경주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저는 충분히 직전 이상의 수준의 능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전의 종반의 탄력도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훈련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짧고 굵게 그런데 강도 높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도 높게. 패턴은 정말 좋습니다. 강공의 의지가 엿보이는 마필입니다. 4번 마필. 그리고 엔딩 파이어고요. 엔딩 파이어는 뭐 아쉬웠던 게 뭐냐면 분명히 최근에 두 번의 경우 내용 좋습니다. 내용이 좋다는 거는 걸음은 좋았고요. 그런데 11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4단 외곽 전개 그냥 뺑뺑 외곽 돌다 그냥 끝났습니다. 걸음은 좋았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뜻하지 않게 늑발. 물론 이제 그 전경도 늑발이었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 거리가 17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최근처럼 약간의 늑발을 해도 충분히 만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편성이고요. 따라서 5번 엔딩 파이어. 일단은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이제 2뒤의 맞빌 내에서는 끝난다는 확신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명하게 현재에서는 2뒤의 맞빌 축 세워두고 두 마리만 추천드립니다. 3번 스마트캣, 그리고 2위권에서는 4번 금세다, 5번 엔딩 파이어. 2뒤의 마필의 2위권 경쟁이다. 의지, 능력, 믿음이 갑니다. 3번 축에 4번,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쉽경기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경주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후반부까지 여러분들 꼭 성원을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자, 이 8경주는 딱 이 표현이 맞습니다. 정말 이 편성에서는 3등급의 이 정도 편성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봐야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3등급에 남아있는 마필이 한데 최근 대비 편성이 그야말로 가장 약합니다. 만약에 이 편성에서 거리가 1400이었으면은 제가 노리는 마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 마필들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거리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놓고 가는 건 좀 위험스러운데 1800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그야말로 최적의 거리. 또한 주요 상대 상승세의 마필들이 이 거리에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3등급의 이 마필의 사이즈라면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마필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제10경기입니다. 11경기입니다. 1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오늘 1호 경마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직전에 마지막 A급 강공략에 적중을 했던 컴플리트 레벨, 빅스고 이 마필들이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상위 등급 경주고요. 그리고 거리는 1200m 레이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4번도 그렇고 6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는 이 11경주에서는 축 세워두고 저에 따른 최종적인 분석은 딱 두 방입니다. 축 세워두고 설마 젠젠 주력 반주력이면은 그냥 끝나는 경주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물론 받치기까지 들어가면은 적중의 확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고, 근데 제가 받치기를 적중하려고 노리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이거는 주력 반주력에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부담 중량에서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겠고, 게다가 이제 거리를 놓고 봤을 때는 전개를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유리한 2뒤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 세워두고 자신 있게 메인 경주 두 방 쪽에 힘을 실어드리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 서울의 최고의 메인은 11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강한 모습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 예상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서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강축이 있는 경주인데 2위권에 부진마들이 편성된 경주가 많기 때문에 현장의 주로 전개 예측이 정말 중요하고 금유경마도 그랬었죠. 금유경마도 거의 선인형 맞빌들이 1순위 또 모습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적중이 좀 많이 나와줬는데 자, 이런 경마도 그에 따른 주로 파악이 분명히 된다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왜? 축이 있는 경주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경마 마무리가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부경 경마 진행하겠습니다. 부경 1경주입니다. 자, 오늘 부경 경마 먼저 강공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 1경주를 제가 강공략 먼저 시작합니다. 1경주 3경주에 있게 오늘 최고의 메인은 5경주입니다. 자, 물론 이제 마지막 경주가 대상 경주긴 한데 그 경주도 좀 자신있게 여러분께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오늘 부경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편성이 좀 애매한 경주가 많은 게 뭐냐면 축은 있지만은 2위권에 부진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의 주로를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경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 금요경마 끝난 시점인데 주로 파악 끝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선행마들 외곽의 추입 절대 어려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편성도 그렇거니와 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자신있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강공략이고요. 이 경주를 제가 강공략 진행하는데 물론 이제 믿고 갈 수 있는 축은 있고요. 자, 2위권에 꼭 안고 가야 되는 복병마피까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충분히 압축이 되는 경주고요. 특히나 이제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먼저 노림수의 마필 설명드립니다. 바로 이번 스키타이입니다. 제가 이 스키타이는 지난 1월 3일 날 이때 복귀를 딱 하면서 이거는 정말 제대로 걸렸다 라고 했던 마필이었는데 이때 당시 직전에 물론 이제 저는 적중을 했고요. 현장에서 정말 너무 많이 팔렸습니다. 이 마필이 인기순위가 그때 한 5위 정도 됐었는데 현장에서 인기순위 2위 정도로 팔리면서 들어왔던 마필이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스타트가 느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종반에 탄력이 좋았고요. 네, 말씀드렸죠. 이 2월 7일 주로는 엄청나게 무거웠던 주로였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기록만 놓고 보면은 1초, 2초를 땡겨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스키타이의 전개 이점 또한 이 마필의 능력 가장 주목할 찬스입니다. 2번 마필 먼저 믿고요. 자, 그리고 2위권에서는 제가 압축이 되는데 정말 직전에 내측 주로가 엄청나게 무거웠는데 굳이 내측에 딱 자리를 잡고 갑니다. 그리고 종반의 추입력도 내측의 추입이었고요. 그 마필 노려야 됩니다. 그 마필 노리고요. 그리고 이의 마필 중에 복병 마필이 한두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0번입니다. 캡틴 코리아고요. 자, 이 마필 캡틴 코리아는 이전에 이 마필의 평가는 뭐였냐면 나름대로 빠른 마필. 그런데 뒷심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었던 마필. 그 마필이 바로 이 캡틴 코리아고요. 그런데 최근의 경주를 보면 특히나 직전 경주 선행 전개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따라가는 전개였지만은 종반의 걸음 탄력 자체는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뚜렷한 성장된 모습이고 자, 그래서 10번 캡틴 코리아의 보병까지 안고 가면서 강공략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노림수에 사연 있는 마필이 분명히 있고요. 먼저 2번 스키타이 유력하게 보는 마필이고 복병은 10번 캡틴 코리아 비중 있게 봅니다. 자, 이 경주 첫 번째 강공략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가 제가 너무너무 아쉬운 게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은 되는 경주고요. 근데 그 노리는 마필이 이게 편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는 인기마로 팔리고 있네요. 그 점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7번 아스터입니다. 아스터. 그러니까는 딱 한 가지 비유가 되네요. 1경주에 제가 캡틴 코리아 말씀드렸었죠. 그 마필과 분석이 흡사한 게 아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타트 발이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반면에 약점은 뒷심. 뒷심이 너무너무 약점이 있어서 마필이었는데 최근에 경주를 보면은 1월 17일 나름대로 끈끈했던 뒷심이었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의 GRF 타임이 15초대
16초대 아예 뒷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주를 보면은 뒷심이 서서히 많이 보강이 되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아스토였고요. 현재 부경은 선행주로. 그러면은 이편성의 아스토의 선행 가능성을 저는 가장 높게 봅니다. 그나마 빠른 마필이 내측에 있는 뭐 3번 바벨 트로페오 정도. 자, 최적의 전개 속에 이 마필이 향상된 뒷심이라면은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7번 마필 강하게 먼저 믿고요. 그래서 이제 2위권의 마필을 압축해 보면은 2뒤의 마필입니다. 말이 3번 바벨 트로페오. 첫 번째 누림수의 마필이고 두 번째는 레이스 마린. 와, 이거 레이스 마린 직전에 3단, 4단 외곽 전개가 아니라 거의 6단, 7단 엄청나게 외곽을 돌았던 마필입니다. 12번 게이트에 불리한 점도 있었고요. 네, 웬만한 마필들이 이 정도의 전개라면은 종반에 이 정도의 뒷심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끈끈하게 뒷심을 보였던 마필이 레이스 마린이고,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많이 상승이 됐죠.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3번, 7번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하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레이스 마린 정도의 스피드 감이라면은 아예 이 마필이 스피드가 없었으면 직전에 이렇게 외곽을 돌 필요도 없었죠. 그냥 내측으로 들어가가지고 꼴찌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외곽을 돌았다는 거는 그만큼의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그래서 거리도 대폭 줄어들었고요. 200m 레이스 마린의 기대치 저는 높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복병과 말은 저는 1번 유인드로 보는데, 그러니까는 유인드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고요. 딱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은 스타트. 자, 그런데 이게 마이야 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이 마필의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근데 이전에 서울에서 뛰었던 마이야 기수의 그런 스타트 능력이라면은 기대감이 있네요. 최소한의 유인드의 약점을 많이 만회할 수 있는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그나마 복병 마필은 저는 1번 유인드. 이 마필이 그나마 키를 중에 있는 복병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먼저 주목하는 마필은 7번. 2위권에서는 3번과 2번입니다. 여기에 복병은 1번 유인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한 마리를 만약에 더 안고 한다면은 9번 썬더 패션이 기본기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9번 마필까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번 중에 3번, 2번, 1번, 9번. 아마도 이 선에서 끝나는데 주력 방어의 선택을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현장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기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진행합니다. 두 번째 강공야이고 이번 경주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제가 이 경주는 직전에 영상을 딱 보면서 저는 웬만해서는 의지가 약했다 뭐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정말 이 마필은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약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저는 그 마필 무조건 놓고 때리고요. 놓고 때리고, 자, 이거 2위권에서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 게 뭐냐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두 마리인데 이 중에 한 마리는 뒷심 자체가 정말 많이 보완이 됐고요. 정말 많이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2회 마필 중에 그나마 이제 복병을 꼽자라면은 바로 6번 모스트 래피드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직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분명히 모스트 래피드가 12월 1일, 29일 이 경주를 봤을 때 57km를 짊어지고도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재 시점에 부경주로는 선행주로에 유력하기 때문에 주로상의 변수는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기수가 마이야 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이 경주의 마이야 기수가 이제 1번 마필 기승하죠. 그 마필의 스타트를 한번 딱 보면서 이거는 모스트 래피드의 기승에서도 어느 정도 스타트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면은 이 마필은 안고 갑니다. 복병마로 모스트 래피드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3경주는 직전에 좀 철저하게 좀 의지가 약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마필. 그 마필을 저는 강하게 놓고 때립니다. 강하게. 그리고 2위권에서는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의 비중 있게 들어가면서 첫 번째 A급 자신있게 진행합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은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
만약에 금요경마의 그런 주로, 물론 이제 1호 경마도 주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부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이제 비예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압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주로의 특징이 없었더라면은, 이거는 충마가 바뀝니다. 충마가. 자,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유력한 마비는 바로 3번 블랙패컨입니다. 블랙패컨. 이번 경주 블랙패컨 같은 경우에는 내측의 선행은 좀 쉽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내측의 선입 전개는 무조건 됩니다. 최적의 자리 선점. 그러니까는 블랙패컨의 능력에 이 정도의 자리 선점의 서수은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3번 마필의 믿음에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3번 마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축이고 2위권에 보셔야 될 게 바로 2번입니다. 원더풀 케이렌이고요. 부담력이 많이 늘었죠. 이 마필이 간혹 들어올 때마다 배당을 냅니다. 그런데 만만히 볼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편성과 전개가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모준호 기수가 직전에 기승했을 때의 호흡 자체는 정말 좋았고 오히려 직전 대비 이번 경주 편성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그냥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 그렇기 때문에 원더풀 케이렌 가능권의 마필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의 마필 중에 두 마리를 꼽자라면은 9번 백투더 챔피언과 8번 콩코드 파크입니다. 제가 서두에 주로에 따른 특징적인 선행주로만 아니라면은 충마가 바뀐다고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8번을 상당히 세게 봐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선행주로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추입형 마필이고요. 그래서 내치는 3번을 좀 더 세게 보는 건데 그렇다고 8번을 뺄 수는 없습니다. 콩코드 파크 저는 기회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9번 백투더 챔피언. 자, 이렇게 3뒤의 마필 정리가 되는 경주입니다. 4경주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3번 블랙패컨. 전개, 능력, 기승기수 역량 가장 유력하고요.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9번 그리고 8번. 만에 하나 전반부 경주를 봤을 때 이거는 금요경마와 좀 다른 주로다. 정말 정상적인 주로고 추입이 되네? 라고 하면은 축이 8번을 비중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면서 현장 주로 확인해 본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구도입니다. 3번을 축으로 2번, 9번, 8번 4뒤의 맞비 4파전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부경 1호 경마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입니다. 제가 금요경마에 제가 A급 강공략을 2번을 진행해놓을게요. 근데 첫 번째 급은 테이아라는 마필을 제가 노렸습니다.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선행을 예측대로 잘 나섰습니다. 정말 선행주로의 선행을 나섰는데 이게 마체 이상인지 모르겠지만은 3코너, 4코너, 그러니까 직선주로 접어들기 전에 이미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꼴찌를 했고요.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는 방어 적중이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다면, 자, 이 5경주는 제가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축 세워두고 정말 두 방. 두 방이면은 주력 반주력, 그야말로 주력 적중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5경주. 저는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고, 이 경주에 어떻게 보면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2번 스타클래스입니다. 자, 이 스타클래스인데, 제가 이 스타클래스라는 마필의 능력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필의 사이즈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스타클래스의 약점이라고 본다면 이게 늦발을 합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지난 11월 달에도 약간의 늦발 기미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변수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번 스타클래스가 아마도 이제 인기 순위 1위, 2위가 예측이 되는데, 저는 현장 판단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늦발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비중 있게 들어가기는 좀 쉽진 않다. 라는 판단을 먼저 하면서, 자, 축 세워두고 믿을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주력 쪽에 또는 반주력까지 두 방 끝낼 수 있는 확실하게 메인 주력 메이드를 하겠습니다. 적중으로 꼭 보답할 수 있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 준비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최근에 대상 경주를 보면은 이변이 많이 속출합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능력도 정말 당연히 중요하죠. 능력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 이상으로 전개 주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열렸던 대상 경주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6경주도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네요. 먼저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 저는 우승이 이렇게 보는 마필은 바로 1번 블랙맘바입니다. 블랙맘바. 최근에 이 마필은 대통령배를 치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제신문배, 물론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는 전개 이점이 너무 유리했다는 판단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경기를 딱 지켜봤을 때 블랙맘바나 마필은 정말 한 단계 많이 올라왔구나 라는 판단이고, 이번에 만약에 1번 마필이 외곽으로 밀렸으면은 정말 큰 고민을 했겠죠. 이거 충만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데 1번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피드도 있고요. 최적의 전개, 주로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번 마필 먼저 능력과 전개를 저는 먼저 믿습니다. 1번 마필 먼저 믿고요. 이제 관건은 2위권인데 3번 빈체로 카발로, 그리고 직전에 진로가 심하게 막혔던 어서마르레, 당연하게 세게 봐줘야 되겠죠. 2대 마필. 그런데 먼저 판단은 뭐냐면 빈체로 카발로와 어서마르레의 능력에 1번을 넘어서기는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위의 마필 중에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 자, 물론 이제 빈체로 카발로와 어서마르레도 나름대로 빠르긴 합니다. 근데 선행을 나설 정도의 그 정도의 마필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무조건 선입 전개를 예측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선행마 중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딱 두 마리입니다. 바로 10번 최고의 꿈, 그리고 최외곽 게이트는 13번 위너 클리어. 자, 위너 클리어는 게이트가 많이 불리하죠. 그런데 이 마필의 강점은 뭐냐면 3세 마필. 3세 마필이 왜 강점이냐면은 부중이 무려 53kg입니다.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과 비교해보면 현재 5kg 차이가 납니다. 5kg 차이. 그리고 위너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이고요. 이 마필도 경험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에 대상 경주에 뛰었던 내용과 이 마필의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13번 위너 클리어. 그리고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선행마는 바로 이 10번이고요. 최고의 꿈인데 공백 기회 출전이죠. 26조. 그런데 이전에 1등급 진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진입하기 전에 이전에 2등급까지의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 마필 정말 세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7월 19일 같은 경우에도 카르페 바벨이라든가 또는 노던비드, 월드 레전드기 이런 마필들과 경쟁을 했는데 무려 57.5kg를 짊어지고도 여유있게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빠른 마필. 여전히 스타트 능력은 정말 좋고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꿈이 비록 1등급에서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잠재력과 또는 기본적인 선두력,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강하게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주를 어떻게 보냐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블랙맘바의 빈체로 카발로 어서마르레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7번 마필까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에 따른 판단은 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블랙맘바,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최고의 꿈, 우선순위, 그리고 위너 클리어. 2대의 마필을 일단은 강하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 주로 마필의 체중 체크해본 이후에 판단하겠지만, 그리고 2회 마필 중에 상대만은 3번, 5번인데 아무래도 3번, 5번과의 경쟁에서는 빈체로 카발의 능력을 세게 봐야 되겠죠. 빈체로 카발로 정리해보면은 1번 축에 10번과 12번은 먼저 염두에 두고요. 13번, 1번 축 10번, 13번, 그리고 3번과 5번의 도전. 아마도 이제 이 선에서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번 판타스틱 킹덤은 조금은 약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번 축에 10번, 13번에 3번, 5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정말 현명한 선택으로 뛰어서 마지막 경주. 제가 강공략을 135경주에 미리 3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현재 자신 있으면은 또 들어갑니다. 전혀 부담감은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까지 집중력 있게 준비하면서 꼭 적중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부경 예상방송까지 모두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은 강축 있는 경주의 2위권 접전. 그래서 이제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부경은 이미 파악이 끝났고요. 특히나 부경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일찌감치 제가 강공략 진행합니다. 1경주, 3경주 2급, 5경주, 특히나 3경주 2급도 정말 강하게 누림수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힘을 실어드리면서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월 2주차 경마를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거침없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요. 다음 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